자, 안녕하세요. 오천조TV입니다. 화서역 스타필드 수원의 배우지로서 감정가 6억 6천, 최저가 4억 6천, 수인선과 분당선이 연계되어져 있고 또 1호선도 연계되어져 있으며 신분당선 확정으로 어, 여기 굉장한 수혜지로서 지금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별 아파트 낙찰가율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화서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관한 스타필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전에는 이쪽 지역이 조금 인기가 아주 덜한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성균관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스타필드와 여기 화서역이 지하 2층은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가고, 그 다음에 1층은 1호선이 가고, 이렇게 해서 화서역이 복합 터미널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오면 수원역에 오면 그 수인선과도 연결되고 이렇게 교통이 향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OK 리더스 경매학원과 OK 경매 매수대리입니다.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부동산의 안전마진은 주식보다 높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초고수도 주식은 실수할 수 있죠. 금액이 거액의 자본을 가지고 그 안전마진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데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 없습니다. 특히 경매는 잘 낙찰 받으시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키리더스 경매학원과 매수드립니다. 아파트 전경이고요. 자, 꽃매 양지마을 대우 11층입니다. 감정가 606,300, 사건 번호가 21타경이죠. 그러면 감정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4억 6,400에 최저가로 형성되어져 있고 34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성균관대학교 개관한 1월 수목원이 있고 화서역과 스타필드, 여기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 이 우방 아파트 이쪽으로 쭉 가면 장안구청 어, 저기 그 한일타운이 있습니다. 자, 매각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월 23일 날 4억 6,470%의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22년 10월 5일 날 9명이 응찰해서 87% 5억 7,600에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불허가 난 사유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월 25일 날 경매 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고, 그 다음에 24년 1월 26일 날 속행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 날 낙찰이 됐는데 25일 날 집행 정지 신청이 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10월 12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11월 15일 날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다시 났습니다. 그러면 일찍 잔금 납부를 일찍 했으면 취소 결정 나지 않겠죠. 그래서 꼭 가져야 될 물건은 잔금 납부를 기일보다 조금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저희는 수익 분석 의뢰와 권리 분석, 미래가치 분석까지 해드리고 학원에 오셔서 수업하실 분은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시점 보겠습니다. 21년 7월 감정입니다. 2001년도에 완공한 건물이고 21년 7월 달에 감정을 해서 6억 6천이 나왔는데 지금 22년, 23년, 2년 6개월이 지나간 지금 현재의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인수 권리는 없고 이제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된 임차인 이경모 씨가 있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소유자의 모친이며 신청 채권자로부터 설정 당시 무상 거주 중이라는 보증서가 제출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 확인서나 각서를 작성해 준 후에 경매 절차에서 진정한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은 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수할 보증금이 없습니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세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면, 근거가 있다라면. 그러나 자녀가 부모나 처의 배우자의 부모나 여기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 능력이 있다란 모르는데 자금 출처라든지 보편적으로 경매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21년 7월 감정가가 6억 6천입니다. 21년 8월 달에 7억 4천에 매매된 사실이 있습니다. 14층에. 그러면 7월 달에 감정가 6억 6천인데 약 7억 4천에 요 당시는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2년 11월 달에는 5억 9천입니다. 22년 요 이후에 매매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 동에 236 가구고 가구당 1.5대로서 주차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KB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1년 전에 6억 5천이었고 현재 6억 4천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3억 5천 전세 평균값, 그리고 지금 현재 3억 4천의 KB 시세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KB 시세 대비 이 물건의 감정가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꽃매 양지마을 대우 122동의 34평형을 보시면 지금 호가가 6억 8천 또는 7억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22년 11월 달에 5억 9천 이후에 매매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래 보시면 화서역 주변에 여기 조그마한 평수 23평형 방 2개짜리 화서주공 5단지 4억 3천, 그 다음에 화서주공 4단지 5억 5천, 그 다음에 동문 굿모닝힐 8억, 뭐 3단지 7억 5천, 그 다음에 여기 24평형 방 3개짜리 우방센터를 4억 9천, 그 다음에 이쪽에 꽃매마을이 이렇게 큽니다. 꽃매마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억 6천인데 여러분이 얼마를 써야 될지 잘 판가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 인허가 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행정사며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정책별 경제 상황별로 경매의 매각가율 서울 아파트를 표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왜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DJ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YS 때 IMF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을 했고 양도세 한시 면제했고 또 이때가 이제 강남 불패 시작이었고 이렇게 오다가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저금리에다가 부동산이 올라가죠. 이때 올라가니까 노무현 시대 때 과열 상태로서 정권이 출발하니까 LTV, DTI 제도를 도입하고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 발표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정화 발표하고 2기 신도시가 되고 부동산 정책이 민원이 덜덜덜 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이 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 대선 참패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이 됐고 땅 투기 외환위기 뭐 이런 상태로서 이제 오게 됐는데 요때 프라임 모기지 생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올 때 글로벌 금융 상태가 일어나고 하락장 초입이 돼서
과열을 전부 해제합니다. 해제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이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라가니까 또 끄잡아 내리는 제도를 또 드립니다. 임대차 3법 드리고 종부세 재산세 인상시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규제 완화 발표하고 공시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 안 하는,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무지막지 올라가던 이제 그 미국의 초금리 고금리로 올라가고 3고가 시작되죠, 이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시면 부동산 사이클이 왜 10년마다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법원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매각가율입니다. 매각가율이고 21년도에 그 이제 앞에 우리 잠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이때 부동산이 어려울 때는 매각가율이 90%, 78%, 85%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이 막 살아나면 100%, 113%, 101%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21년도에 서울 아파트를 보시면 100%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낙찰가율이 거의 서울 평균 해가지고 강남은 더 올라갔겠죠. 평균에서 116, 114, 116%, 107%,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21년도입니다. 22년도 와서 100%대에 아슬하게 머물러 있다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추락하기 시작해서 23년도는 80%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80%대에. 이렇게 해서 이제 24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1월 달에 아파트가 지금은 조금 23년 작년 7월 달 이후에 상승 무도를 타기 시작해서 연말에 대출 규제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규제가 되다가 지금 약간 정체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화서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의 경매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화서주공 5단지 얘는 감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22평형인데 방이 2개고 장점은 화서역에 가깝다는 거, 68% 수명 22명이 들어왔고, 이의동 광교 센트럴뷰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거 98% 80명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예 104% 35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동 광교 40단지 얘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도 94% 26명이 들어왔고, 또 이의동 83% 10명, 74% 망포동 수원 영통 74%, 영통 93% 27명, 그 다음에 세류동은 좀 떨어지죠. 71% 16명, 권선동, 그 다음에 인계동 요 재건축해야 될 것들, 그리고 메탄동 오래된 아파트, 그 다음에 조원동 한일타운 96%, 인동선이 지나가는 수원 장안구청역이 들어오는 수원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는 그 자리입니다. 이 감정가 자체가 저평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동 재건축해야 될 곳 99% 46명 들어왔습니다. 망포동 88%, 예, 금곡동 저 호매실동 옆에 금곡 LG 오래된 아파트죠. 98% 24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수원 SK뷰 91%, 그 다음에 메탄동 오래된 아파트 한국아파트 75%, 뭐 구운동 95%. 지금 서수원이 강세입니다. 광교가 제일 강세고, 그 다음에 서수원이 지금 강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원의 아파트 입찰, 낙찰가, 그리고 응찰자 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원은 서울 바로 위성 도시로서 경기 남부 권역의 중심 거점 도시입니다. 지금 수원은
약 1000만 평 정도가 개발 유효 면적이 남아 있는데요. 서수원, 북수원에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수원시장은 이거를 지금 서수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수원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제 투자 분석사 경희대 대학원에 이거를 땄고요. 또 단국대도 또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자, 매각 과정 보시면 이제 프로가 이해됐죠? 지금 2월 23일 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런지 또 이제 경매 정석, 기초 입문 심화, 그리고 도시 계획부터 총망라한 명도 절차까지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전자책 가난 해방일지 1편에서 6편까지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1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부자 되시고 항상 밝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